예, 저는 영양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영양제를 좀 굳이 여러분께 권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이 먹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우병원 이동엽 원장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관절 영양제가 있죠. 실제로 척추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지 많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관절 영양제 종류와 또 실제 효과, 또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척추 관절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엄청 많은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핫하다고 불리는 영양제들을 열거를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입니다. 글루코사민은 굴, 새우, 게 등 갑각류라고 그러죠. 갑각류에 있는 키틴을 분해한 성분이고, 콘드로이친은 달팽이 표면에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주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골, 우리 몸에 연골 있죠? 관절의 연골 구성에 중요한 성분이라서 오랜 검증의 결과로 보았을 때 가장 무난하게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슬은 비름과에 속하는 쇠무릎이라는 식물의 뿌리인데요. 무릎 연골을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MSN. MSN은 메틸설포닐 메탄으로 소나무에서 추출하는 독성을 제거한 유기 유황 성분인데요. 출시 당시에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통증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서 진통 소염제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로 입소문 났던 영양제입니다. 자, 다음은 초록잎 홍합입니다. 뉴질랜드 아시죠? 호주 옆에 뉴질랜드 마오리족 사람들은 관절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학자들이 마오리족의 관절 건강 비결을 연구를 했어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초록잎 홍합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이 초록잎 홍합은 염증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을 억제하여서 소염 효과,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소염하는 소염 효과에 좋고요. 통증을 완화해서 관절에도 좋고, 특히 요즘 척추관절 건강영양제 성분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영양제 크기로는 적정 용량을 채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필요에 맞추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많이 드시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을 처방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 계실 겁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영양제라든지 또는 건강식품 같은 약들은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심하지가 않으니까 대개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양제는 꼭 챙겨 드시면서 처방받은 약은 등한시하고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이기 때문에 처방해서 드리는 필수 약은 우선적으로 챙겨 드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약들 또는 영양제들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죠. 알러지라 그러죠.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섭취하기 전에 알아두시고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각류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갑각류로 만들어진 글루코사민인지 확인해 보고 갑각류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피해야겠죠. 또 MSM 같은 경우 황화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마늘이라든지 양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좀 드시면 안 됩니다. 초록잎 홍합이 포함된 영양제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관절 영양제들은 대체로 속을 좀 더부룩하게 하고, 그래서 평소에 좀 위장관계가 질환이 있다든지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산부들 있죠. 약 대신에 임산부들이, 산모들이 약 대신에 태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약 대신 영양제를 드신다,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산부들은 담당 주치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신 뒤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 중에는 일부는 피를 묽게 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앞두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영양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영양제를 좀 굳이 여러분께 권한다면 저는 비타민C를 상당히 많이 먹고 비타민C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C, 비타민C는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꼭 드셔야 됩니다. 또 보통 제품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알에 1000ml짜리를 보통 하루에 5 내지 6000mg 더 이상 먹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적어도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알씩 먹던데요. 하루 삼시세끼를 드신다 그러면 한 알에 1000ml짜리를 2알씩 한 끼 이후에 2000ml를 먹습니다. 즉 3번을 먹으면 저는 하루에 비타민C를 6000ml 복용하는 편입니다. 좀 까먹고 바쁘면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식후에 속이 좀 편할 때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위장관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시간에 식사 이후에 꼭 2000ml, 즉 2알을 먹고 하루에 3번 복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저는 비타민을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한 3000에서 4000ml 정도 이상은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비타민C 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서 무기질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DHA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다양한 비타민들이 요구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주치의가 권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포함한 영양제들은 충분히 안심하고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오늘은 척추 관절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양제는 척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수단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영양제를 먹고 나서 정말 바로 좋아지더라 하는 경험담을 종종 얘기해서 귀가 얇아지시는 분들은 그걸 다 따라가죠. 하지만 영양제에 따라서는 개인 차가 큽니다. 그 제품이 내게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제품이 내게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여러 가지 섭취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으시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